첫날 밤, 신부가 신랑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늘부터 제가 위에서 하겠습니다. 13살 소녀의 선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씨.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친정의 모든 돈을 끌어모았고 군대를 조직했으며 계유정난을 기획했다. 김종서를 죽이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사육신을 처형하고 동생까지 죽였다. 남편은 칼을 휘둘렀지만 진짜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한 여자였다. 남편이 망설일 때마다 침실에서 약속을 받아냈다. 단종을 죽이세요. 안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세조는 왕이 아니었다. 진짜 왕은 뒤에 있었다. 정치는 타협이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세조가 죽은 후에도 권력은 계속됐다. 예종, 성종까지 30년 동안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왕자 뒤의 여제, 정의왕 후 윤씨. 내가 왕을 만들었고 내가 조선을 지배했다. 왕자 뒤의 여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을 위한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세조 정의왕 후 윤씨 마이너스 왕자 뒤의 여제. 챕터 1 야망의 씨앗 1428년. 윤씨가 처음 수양대군을 본 것은 12살 때였다. 파평 윤씨 가문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자수를 배우고 시를 읊을 때 윤씨는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병서를 읽었다. 손자병법, 삼국지, 사기. 여자가 읽어서는 안 된다는 책들을 밤새 탐독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어린 윤씨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버지 윤번은 파평 윤씨 가문의 수장이었지만 조정에서는 늘 세종대왕의 눈치를 봐야 했다. 아무리 명문가라 해도 왕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절대로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그의 봄 윤씨는 궁궐로 불려갔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과의 혼담이 오간 것이었다. 12살 소녀와 15살 소년의 만남. 궁궐 정원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마주했다. 수양대군은 컸다. 또래보다 훨씬 컸고 어깨가 넓었으며 목소리가 굵었다. 활을 메고 있었는데 방금 사냥해서 돌아온 모양이었다. 옷에 흙이 묻어 있었고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윤씨냐? 수양대군이 물었다. 예의 없는 말투였지만 윤씨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관찰했다. 이 남자의 눈빛을, 자세를, 말투를. 네, 대감마마. 나이가 어리네. 몇 살이냐? 12살입니다. 나는 15이다. 3살 차이네. 수양대군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정원 너머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기 사슴이 많다. 내일 또 사냥 가야지. 윤씨는 그 순간 알았다. 이 남자는 단순하다는 것을. 사냥과 활쏘기, 말타기,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완벽해. 윤씨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내가 조종하기 딱 좋은 남자야. 힘은 세고 사람들이 따르고 하지만 머리는 단순해. 이 남자를 왕으로 만들면 나는 그 뒤에서. 혼인은 이듬해 성사됐다. 1429년 윤씨 13살, 수양대군 16살이었다. 첫날 밤이었다. 수양대군은 신부 방 앞에 서 있었다. 내시가 문을 두드렸다. 대감마마 들어가시옵소서. 수양대군은 문을 열려다 멈췄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돌아보니 윤씨가 서 있었다. 신부 차림이 아니었다. 평상복도 아니었다. 흰 속옷만 걸친 채였다. 뭐 하는 거냐? 수양대군이 당황해서 물었다. 대감마마 방으로 가려고요. 뭐?
제가 대감마마 방으로 가겠습니다. 첫날 밤, 수양대군은 어리둥절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신랑이 신부 방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게 예법에, 예법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윤 씨가 수양대군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13살 소녀의 눈빛이 아니었다. 단단했고 날카로웠으며 물러서지 않았다. 수양대군은 그 눈빛에 압도됐다.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내 방으로. 두 사람은 수양대군의 침소로 향했다. 수양대군이 먼저 들어갔고 윤 씨가 뒤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다. 안에서 빗장을 걸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큰 침대가 가운데 놓여 있었고 붉은 이불이 깔려 있었다. 수양대군은 침대 앞에 서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처음이었다. 여자와 단둘이 방에 있는 것도, 이런 상황도. 앉으세요. 윤 씨가 말했다. 명령조였다. 수양대군은 침대에 앉았다. 윤 씨는 다가와 수양대군 앞에 섰다. 천천히 속옷을 벗기 시작했다. 뭐하는. 첫날 밤이잖아요. 윤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당당했다. 옷이 바닥에 떨어졌다. 13살 소녀의 몸이 촛불 아래 드러났다. 아직 어렸지만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숨을 삼켰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눈을 돌렸다. 저를 보세요. 윤 씨가 말했다. 수양대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 씨를 봤다. 윤 씨는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순진한 미소가 아니었다. 뭔가를 계산하는 미소였다. 대감마마. 윤 씨가 수양대군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능숙하게.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기다려, 천천히. 아니요. 빨리. 옷이 벗겨졌다. 수양대군도 벌거벗었다. 윤 씨가 수양대군을 침대에 눕혔다. 부드럽지만 강하게. 누워 계세요. 응? 제가 할게요. 윤 씨가 수양대군 위로 올라갔다. 13살 소녀가 16살 소년 위에 앉았다. 수양대군은 당황했다.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남자가 위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잠깐, 이건 제가 위에서 할 거예요. 앞으로도. 윤 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양대군은 숨을 헐떡였다.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기분이 좋았다. 대감마마. 윤 씨가 움직이며 속삭였다. 앞으로 제가 모든 걸 할 거예요. 뭘. 대감마마는 그냥 제 말만 들으면 돼요. 윤 씨가 속도를 높였다. 수양대군은 이성을 잃었다. 윤 씨의 몸에, 움직임에, 목소리에 대감마마를 왕으로 만들어줄게요. 왕? 네. 제가 만들어줄게요. 절정이 왔다. 수양대군이 신음을 터뜨렸다. 윤 씨도 몸을 떨었다. 하지만 얼굴은 차분했다. 계산하고 있었다. 끝나고 윤 씨는 수양대군 옆에 누웠다. 수양대군은 숨을 헐떡이며 천장을 바라봤다. 너는 네, 왕이라니. 무슨 소리냐? 나는 둘째 아들이야. 형님이 계시잖아. 지금은요. 윤 씨가 수양대군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를 일이죠. 대감마마. 오늘부터 제 말만 들으세요. 제가 모든 걸 해드릴게요. 수양대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윤 씨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13살 아내가 무서웠다. 그날 밤 윤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시작이야. 내 왕조의 시작.
챕터 2 씨앗을 뿌리다 1445년-1450년 세월이 흘렀다. 1445년 문종이 세자로 책봉됐다. 세종의 장남이었고 당연한 수순이었다. 수양대군은 둘째였기에 왕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윤씨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준비해 썼다. 대감마마. 어느 날 저녁 윤씨가 수양대군의 서재로 들어왔다. 수양대군은 활을 손질하고 있었다. 내일 사냥 가려고. 응? 무슨 일이냐? 친정에서 돈을 가져왔어요. 돈? 네. 많이요. 윤씨는 수양대군 앞에 장부를 펼쳤다. 엄청난 액수였다. 파평 윤씨 가문이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었다. 이걸 왜 대감마마 주변 사람들한테 쓰려고요. 내 주변? 네. 한 명의 권람, 신숙주, 대감마마를 따르는 신하들이요. 수양대군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친구들인데 같이 사냥 가고 술 마시고 그 친구들을 군대로 만들 거예요. 군대? 윤씨는 미소 지었다. 대감마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몰라. 권력은 칼에서 나와요. 칼을 가진 자가 왕이 돼요. 하지만 형님은 책만 읽으세요. 신하들은 존경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감마마는 달라요. 윤씨가 수양대군의 어깨를 만지며 속삭였다. 대감마마는 강해요.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사람들이 따라요. 두려워해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도 나는 대감마마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사냥이나 가세요. 친구들이랑 술이나 마시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수양대군은 윤씨를 봤다. 서른이 된 아내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날카로웠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대감마마를 왕으로 만들려고요. 미쳤구나. 미쳤죠. 하지만 할 거예요. 윤씨는 수양대군의 손을 잡았다. 대감마마, 저를 믿으세요. 제가 모든 걸 해드릴게요. 그날 밤 윤씨는 다시 수양대군의 침소로 향했다. 내시가 고개를 숙이며 알렸다. 대감마마 정희빈께서 침소에 드신답니다. 수양대군은 침대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혼인한 지 16년. 한 번도 수양대군이 윤씨 방으로 간 적이 없었다. 항상 윤씨가 왔다. 문이 열리고 윤씨가 들어왔다. 옷을 벗으며 다가왔다. 대감마마. 응. 오늘은 얘기 좀 하고. 또. 수양대군은 한숨을 쉬었다. 윤씨와의 밤은 항상 이랬다. 먼저 정치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침대로 갔다. 한명회를 병조판서로 만들어야 해요. 그 친구가 아직 젊은데 젊어야 더 좋아요. 충성심이 강하니까. 하지만 세자는 책만 읽어요. 현실을 몰라요. 윤씨가 수양대군을 침대에 눕히며 말했다. 대감마마, 제 말만 들으세요. 옷을 다 벗었다. 수양대군 위로 올라갔다. 여전히 윤씨가 위였다. 16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아, 당신, 가만히 계세요. 윤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깊게. 대감마마, 권람도 가까이 두세요. 응, 알았어. 신숙주도 우리 편으로. 그래. 윤씨가 속도를 높였다. 수양대군은 신음했다. 생각할 수 없었다. 윤씨의 몸에 움직임에 정신을 잃었다. 대감마마, 곧 때가 올 거예요. 무슨 때? 왕이 될 때요. 절정이 왔다. 수양대군이 윤씨의 허리를 잡았다. 윤씨도 몸을 떨었다.
끝나고 윤 씨는 수양대군 옆에 누웠다. 땀에 젖은 몸을 식히며 천장을 바라봤다. 대감마마, 응, 사랑해요. 수양대군은 윤 씨를 봤다. 윤 씨도 수양대군을 봤다. 미소 짓고 있었다. 나도 사랑한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알 수 없었다. 윤 씨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왕위를 사랑하는지. 챕터 3 계유정난 1453년.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했다. 조선 최고의 성군이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백성을 사랑했던 왕.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고 장남 문종이 왕위에 올랐다. 문종은 아버지를 닮았다. 책을 좋아했고 학문을 사랑했으며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 하지만 몸이 약했다.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잦았고 왕이 된 후에도 자주 알아누웠다. 윤 씨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문종이 기침하는 모습을, 약을 다리는 내의원을, 걱정스러운 신하들의 얼굴을. 오래 못 가. 윤 씨는 수양대군에게 속삭였다. 형님 말이냐? 그런 말하지 마. 불경스럽게. 사실인데요. 대감마마도 보셨잖아요. 형님은 이미. 그래도 수양대군이 화를 냈다. 윤 씨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다. 문종이 죽으면 세자가 왕이 된다. 하지만 세자는 너무 어렸다. 이제 겨우 10살. 어린 왕. 완벽해. 1452년 5월 윤 씨의 예상은 적중했다. 문종이 승하했다. 재위 2년 만이었다. 온 나라가 또다시 슬픔에 잠겼고 12살 세자가 왕위에 올랐다. 단종이었다. 12살 어린 왕. 조정은 혼란에 빠졌다. 누가 나라를 이끌 것인가? 대신들은 회의를 열었고 결국 좌의정 김종서와 우의정 황보인이 국정을 맡기로 했다. 김종서는 노련한 정치가였다. 세종 때부터 조정을 이끌어온 중신이었고 북방의 육진을 개척한 명장이기도 했다. 황보인도 마찬가지였다. 문종의 스승이었고 학문과 덕망이 높았다. 두 사람은 단종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어린 왕을 지키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단종이 성장할 때까지 섭정하기로.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수양대군이었다. 대군의 세력이 너무 커지고 있어. 김종서가 황보인에게 말했다. 한 명의 권람, 신숙주 모두 수양대군을 따르고 있어. 게다가 무사들까지 견제해야 하지 않겠소? 그래야 할 것 같소. 하지만 조심스럽게. 수양대군은 선왕의 아들이시니. 두 사람은 수양대군을 조심스럽게 견제하기 시작했다. 한명회의 관직 승진을 막았고 권람을 지방으로 발령냈으며 수양대군의 사병을 줄이려 했다. 수양대군은 불만이 쌓였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느껴졌다. 이건 아니지 않나? 어느 날 저녁 수양대군이 윤 씨에게 투덜댔다. 김종서가 한명회를 자천시켰어. 내 친구인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 씨가 차분하게 물었다. 모르겠어. 항의라도 해야 하나. 항의로 될까요? 그럼 윤 씨는 수양대군을 똑바로 봤다. 없애야죠. 뭐? 김종서와 황보인을. 없애야 해요. 수양대군은 얼어붙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믿을 수 없었다. 미쳤구나. 그 사람들은 선왕 때부터 모셔온 중신들이야. 중신이 뭐가 중요해요? 대감마마를 가로막는데. 하지만 죽인다니. 죽이지 않으면 대감마마가 죽어요. 윤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김종서는 이미 대감마마를 경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대감마마를 제거하려 할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쳐야 해요. 정말? 네.
그리고 때는 지금이에요. 윤 씨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밖은 어두웠다. 1453년 10월이었다. 대감마마, 준비는 다 됐어요. 무슨 준비? 군사들이요. 제가 친정 돈으로 모은 무사들. 300명이에요. 수양대군은 깜짝 놀랐다. 300명? 언제? 지난 3년 동안이요. 대감마마 몰래. 당신, 대체, 대감마마를 위해서예요. 윤 씨가 수양대군의 손을 잡았다. 10월 10일. 그날 하는 거예요. 뭘? 김종서 집을 습격해요. 밤에, 자는 사이에.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미쳤죠. 하지만 해야 해요. 윤 씨가 수양대군을 침대로 이끌었다. 앉혔다. 무릎을 꿇고 수양대군의 손을 잡았다. 대감마마, 저를 믿으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한명회도, 권람도, 신숙주도 다 준비됐어요. 대감마마는 그냥 앞에만 서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사람을 죽인다는 건데 권력을 잡는다는 거예요. 윤 씨의 눈빛이 빛났다. 대감마마, 왕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그런 거, 저는 원해요. 대감마마가 왕이 되는 거, 그리고 제가 그 옆에 서는 거. 윤 씨가 수양대군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오늘은 제대로 설득해 드릴게요. 지금? 네, 지금. 윤 씨도 옷을 벗었다. 수양대군을 침대에 눕혔다. 위로 올라갔다. 대감마마,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양대군은 숨을 헐떡였다. 10월 10일. 하는 거예요. 안 돼. 해야 해요. 윤 씨가 속도를 높였다. 수양대군은 생각할 수 없었다. 김종서, 황보인, 다 없애요. 아, 대감마마가 왕이 돼요. 절정이 가까워졌다. 윤 씨가 수양대군의 귀에 속삭였다. 약속하세요. 제 말 들으실 거죠? 응, 알았어. 다 할게. 절정이 왔다. 두 사람 모두 끝나고 윤 씨는 수양대군 옆에 누웠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대감마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수양대군은 천장을 바라봤다. 방금 뭘 약속한 건지,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생각하니 두려웠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윤 씨는 모든 걸 준비했고 수양대군은 동의했다. 1453년 10월 10일 밤. 김종서의 집은 조용했다. 70이 넘은 노신이 잠들어 있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일한 충신. 이제 어린 왕을 보필하는 게 마지막 사명이라 믿고 있었다. 한밤중 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냐? 김종서가 벌떡 일어났다. 문을 열었다. 복도에 무사들이 가득했다. 칼을 들고 있었다. 누구냐? 무사들 사이로 수양대군이 걸어 나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대군마마. 이게 무슨? 김대감. 수양대군이 말을 더듬었다. 칼을 들었지만 휘두르지 못했다. 뒤에서 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양대군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지금 하세요. 수양대군은 눈을 감았다. 칼을 휘둘렀다. 김종서가 쓰러졌다. 피가 흘렀다. 무사들이 달려들어 마저 찔렀다. 조선의 중신 김종서가 그렇게 죽었다. 같은 시각 황보인의 집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한명회가 이끄는 무사들이 집을 습격했고 황보인도 칼에 맞아 죽었다. 한밤의 피바람이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 기록했다. 계유년에 일어난 정변이라는 뜻이었다. 다음 날 아침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김대감이 역모를 꾀했다. 수양대군이 선언했다. 준비된 대본이었다. 윤 씨가 쓴 황보인과 함께 대군을 제거하고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 부득이 먼저 제압했다. 신하들은 할 말을 잃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김종서와 황보인은 이미 죽었고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궁궐을 장악하고 있었다. 어린 단종은 떨며 옥좌에 앉아 있었다. 12살 소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숙부께서 전하, 괜찮습니다. 역적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수양대군이 무릎 꿇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그날부터 조정의 실권은 수양대군이 쥐었다. 영의정이 됐고 모든 정사를 맡았으며 병권도 장악했다. 단종은 허수아비가 됐다. 어린 왕은 숙부가 무서웠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김종서 대감의 피 묻은 얼굴이 나타나 울부짖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은 윤 씨의 처소로 갔다. 처음이었다. 혼인 이후 24년 만에 수양대군이 먼저 아내를 찾아간 것. 윤 씨는 놀랐다. 대감마마, 어인 일로. 수양대군은 떨고 있었다. 손이 떨렸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사람을 죽였어. 역적을 제거하신 거예요. 아니야. 김대감은 충신이었어. 선왕을 모셨고 나라를 지켰고 대감마마를 위협했어요. 내가 미쳤나 봐. 당신 말을 듣고 윤 씨가 수양대군을 안았다. 쓰다듬었다.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네. 왕이 되는 거요.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 시작했어요. 뒤로 갈 수 없어요. 윤 씨가 수양대군을 침대로 이끌었다. 눕혔다. 옷을 벗겼다. 대감마마, 오늘은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나는 죄인이야. 아니에요. 왕이 될 뿐이에요. 윤 씨가 수양대군 위로 올라갔다. 떨리는 남편을 안정시켰다. 천천히 움직였다. 대감마마, 괜찮아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당신, 전 후회 안 해요. 앞으로도요. 대감마마만 제 옆에 계시면 돼요. 수양대군은 울었다. 윤 씨의 품에서 사람을 죽인 죄책감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두려움에. 하지만 윤 씨는 울지 않았다. 차갑게, 냉정하게 앞을 봤다. 다음은 단종이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양대군은 듣지 못했다. 울음소리에 묻혀서 챕터 사왕이 찬탈 1455년. 계유정난 이후 2년이 흘렀다. 수양대군은 영의정으로서 모든 권력을 쥐었다. 조정은 그의 손아귀에 있었고 병권도 재정도 인사권도 모두 장악했다.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었다. 14살 소녀는 매일 옥좌에 앉아 숙부의 명령을 따라 도장만 찍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불안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김종서의 얼굴이 나타나 피를 토하며 외쳤다. 역적? 주군을 배신한 역적? 황보인의 목소리도 들렸다.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옆에서 윤 씨가 자고 있었다. 평온한 얼굴로 아무 꿈도 꾸지 않는 것처럼. 당신은 무섭지 않아? 어느 날 새벽 수양대군이 물었다. 윤 씨가 눈을 떴다. 뭐가요? 우리가 저지른 일이. 죄요? 윤 씨가 일어나 앉았다. 대감마마, 우리는 역적을 제거했어요. 나라를 지켰고요. 하지만 김대감은 대감마마를 죽이려 했어요. 증거가 있나? 윤 씨는 웃었다. 증거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예요. 수양대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1455년 유니월이었다. 대감마마. 어느 날 저녁 윤 씨가 수양대군의 서재로 들어왔다. 한명회와 권람이 함께였다. 무슨 일이냐? 앉으세요. 윤 씨가 자리를 권했다. 수양대군은 의아했지만 앉았다. 한명회와 권람도 무릎을 꿇었다. 대감마마,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한명회가 말했다. 무슨 때? 왕위에 오르실 때입니다. 수양대군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전하를 폐위시키고 대감마마께서 왕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미쳤구나. 수양대군이 소리쳤다. 전하는 내 조카야. 선왕의 아들이고. 하지만 너무 어리십니다. 권람이 끼어들었다. 나라를 이끌 수 없습니다. 대감마마께서 하셔야 합니다. 안 돼. 그건 찬탈이야. 수양대군이 일어났다. 문으로 향했다. 도망치고 싶었다. 윤 씨가 막았다. 대감마마, 비켜. 앉으세요. 윤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수양대군은 그 목소리에 얼어붙었다. 26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려웠다. 당신, 앉으세요. 얘기해야 해요. 수양대군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다. 윤 씨도 앉았다. 한명회와 권람은 물러났다. 방에 두 사람만 남았다. 대감마마. 윤 씨가 수양대군의 손을 잡았다. 계유정난을 일으킨 건 누구예요? 나. 왜요? 김종서가 나를 그래서 죽였어요. 이미 역적이 된 거예요. 아니야. 맞아요. 대감마마는 이미 역모를 일으킨 거예요. 김종서를 죽이고 황보인을 죽이고 조정을 장악했어요. 이미 반역자예요. 수양대군은 고개를 떨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윤 씨가 수양대군의 턱을 들었다. 눈을 마주쳤다. 끝까지 가야죠. 왕이 되는 거예요. 조카를 폐위시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전하가 자라서 대감마마를 죽일 거예요. 복수하려고. 그래도 대감마마. 윤 씨가 수양대군의 뺨을 감싸 안았다. 이미 시작했어요. 뒤로 갈 수 없어요. 앞으로 가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저는 대감마마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왕으로. 윤 씨가 수양대군에게 키스했다. 부드럽게, 오래. 대감마마, 제 말만 들으세요. 제가 모든 걸 해드릴게요. 수양대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알았어. 하자. 다 하자. 윤 씨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1455년 유니월 11일. 조정의 신하들이 모였다. 수양대군이 앞에 섰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전하는 너무 어리시다. 준비된 대본을 읽었다. 윤 씨가 쓴 나라를 이끌 수 없으시다. 부득이 양의를 받겠다. 신하들은 술렁였다. 몇몇은 항의하려 했지만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칼을 쥐고 서 있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단종이 옥좌에서 일어났다. 14살 소년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숙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없다. 다만 어리실 뿐이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단종이 무릎을 꿇었다. 왕이 신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 신하들은 고개를 돌렸다. 차마 볼 수 없었다. 수양대군도 고개를 돌렸다. 조카의 눈물을 볼 수 없었다. 뒤에서 윤 씨가 서 있었다. 발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입모양으로 말했다.
끝내세요. 수양대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양위를 받겠다. 오늘부로 나는 왕이다. 그렇게 수양대군은 세조가 됐다. 조선의 7번째 왕. 그리고 왕위를 찬탈한 첫 번째 왕. 윤씨는 정의왕후가 됐다. 조선의 왕비.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자. 그날 밤 세조는 정의왕후의 처소로 불려갔다. 왕이 됐지만 여전히 아내가 부르면 가야 했다. 26년 동안 그래왔듯이 앉으세요, 전하. 정의왕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전하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달콤했다. 세조는 침대에 앉았다. 정의왕후가 옆에 앉았다. 전하, 기분이 어떠세요? 최악이야. 왜요? 조카를 폐위시켰어. 울면서 빌었는데 정의왕후가 세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왕이 되셨잖아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 거짓말. 정의왕후가 웃었다. 전하도 원하셨어요. 권력을, 왕자를, 아니면 계유정난을 일으키지 않으셨겠죠. 세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이었으니까. 정의왕후가 세조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전하, 오늘은 축하해야죠. 지금, 네, 왕이 되신 날인데 옷이 벗겨졌다. 정의왕후도 옷을 벗었다. 세조를 침대에 눕혔다. 위로 올라갔다. 전하,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뭐가? 우리의 왕조가. 정의왕후가 속도를 높였다. 세조는 신음했다. 단종은 어떻게 할 거야? 상황으로 살게 하면 돼요. 정말? 아니요. 정의왕후가 세조의 귀에 속삭였다. 죽여야 해요. 뭐? 세조가 놀라 정의왕후를 밀어내려 했지만 정의왕후는 더 깊이 앉았다.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전하, 상황이 살아계시면 언젠가 반란이 일어나요. 안 돼. 조카를 죽일 순 없어. 그럼 전하가 죽어요. 정의왕후가 절정을 향해 속도를 높였다. 세조는 생각할 수 없었다. 몸이 반응했다. 전하, 약속 하세요. 안 돼. 약속 하세요. 단종을 제거하겠다고. 아, 절정이 왔다. 세조가 정의왕후의 허리를 잡았다. 정의왕후도 몸을 떨었다. 약속 하셨죠? 정의왕후가 속삭였다. 세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숨만 헐떡였다. 정의왕후는 미소 지었다. 대답이 없다는 건 동의라는 뜻이었다. 끝나고 정의왕후는 세조 옆에 누웠다. 땀에 젖은 몸을 식히며 천장을 바라봤다. 전하, 응, 사랑해요. 세조는 정의왕후를 봤다. 정의왕후도 세조를 봤다. 웃고 있었다. 나도 사랑한다. 하지만 세조는 알 수 없었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왕자를 사랑하는지.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1455년 유니월의 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다. 왕위를 찬탈한 날. 그리고 정의왕후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드디어 왕후가 됐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세조는 듣지 못했다. 죄책감에 잠겨서 단종은 상황으로 강등됐다. 14살 소녀는 궁궐 한 구석 처소에 유폐됐다. 매일 울었다. 아버지 문종을 그리워했고 할아버지 세종을 그리워했으며 죽은 어머니 현덕왕후를 불렀다. 정의왕후는 그 모든 걸 알았다. 내관들의 보고를 받았다. 단종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계속 감시하세요. 정의왕후가 내관에게 명령했다. 혹시 신하들이 찾아오면 바로 보고하고요. 예, 마마. 정의왕후는 기다렸다. 누군가 단종을 포기시키려 할 것을, 충신들이 반드시 움직일 것을, 그리고 그때 모조리 제거할 것이다. 챕터 5 사육신의 피 1456년 1456년 6월이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1년이 지났다. 조정은 안정됐고 신하들은 세조를 따랐으며 백성들도 새 왕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하지만 정의왕후는 알고 있었다.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단종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누군가는 보기를 시도할 것이다. 마마,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내관이 은밀히 보고했다. 무엇이냐? 성산문 대감께서 밤늦게 박팽년 하위지 대감과 자주 만나십니다. 정의왕후의 눈이 빛났다. 계속 지켜봐라.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예, 마마.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다. 마마, 성산문 일당이 상황 처소에 접근했습니다. 그래. 정의왕후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구나. 1456년 6월 1일 밤이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의 신하가 은밀히 모였다. 모두 단종을 모셨던 충신들이었다. 세조의 찬탈을 인정할 수 없었고 어린 상황을 복위시키려 결심했다. 내일 명나라 사신 환영 연회가 있습니다. 성산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세조를 제거하고 상황을 복위시킵니다. 무기는 숨겨뒀습니다. 연회장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6 신하는 손을 맞잡았다. 목숨을 걸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방 밖에서 내관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 그 내관이 정의왕후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정의왕후는 세조의 침소로 향했다. 전하. 응? 무슨 일이냐? 세조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밤마다 김종서의 얼굴이 떠올랐고 단종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영모입니다. 정의왕후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세조는 책을 떨어뜨렸다. 뭐? 성산문 일당이 내일 연회에서 전하를 시해하고 상황을 복위시키려 합니다. 세조는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다. 정말인가? 네. 증거 확실합니다. 정의왕후가 다가왔다. 세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전하,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성산문이, 그 사람이. 세조는 성산문을 알았다. 세종대왕 때부터 모셨던 신하였고 학문이 높았으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문종도 단종도 신임했던. 어떻게 나를. 당연하죠. 전하가 왕위를 찬탈하셨으니까. 정의왕후의 목소리가 냉정했다. 세조는 고개를 떨궜다.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이 아닙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정의왕후가 세조를 일으켰다. 전하, 지금 한명회를 부르세요. 당장 성산문 일당을 체포해야 합니다. 그래야겠지. 세조는 떨리는 손으로 내관을 불렀다. 한명회가 급히 입걸했다. 전하, 부르셨습니까? 성산문을 체포하라. 예, 영모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까지 모두 잡아들여라. 한명회는 즉시 움직였다. 한밤중에 무사들이 출동했고 6 신하의 집을 포위했다. 성산문은 체포되면서도 의연했다. 역적은 내 놈이다. 수양? 소리쳤다.
무사들이 입을 막았지만 그 외침은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새벽녘 6시나 모두 의금부에 갇혔다. 다음 날 아침 조정이 열렸다. 세조는 옥좌에 앉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성산문 일당이 끌려왔다. 포승줄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채 성산문. 세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내가 정말 영모를. 영모. 성산문이 피를 뱉으며 웃었다. 영모를 꾸민 건 내 놈이다. 주군을 폐위하고 왕위를 찬탈한 역적. 나는 상황을 복위시키는 게 영모냐? 정당한 왕을 돌려놓는 게. 세조는 대답하지 못했다. 성산문의 말이 맞았으니까. 뒤에서 정의왕후가 서 있었다. 발 뒤에서 입모양으로 말했다. 처형하세요. 세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능지처참. 신하들이 숨을 죽였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모두 능지처참에 처한다. 크크크. 성산문이 웃었다. 피가 섞인 웃음이었다. 좋다. 죽여라. 하지만 역사는 안다. 누가 역적인지. 6신하는 끌려나갔다. 처형장으로. 며칠 후 능지처참이 집행됐다. 성산문을 비롯한 6신하는 저작거리에서 사지가 찢겼다. 백성들이 지켜봤다. 울었다. 충신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정의왕후도 지켜봤다. 궁궐 누각에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역적들이 죽는구나. 작게 중얼거렸다. 옆에서 내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마, 상황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정의왕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연히 죽여야지. 그날 밤 정의왕후는 세조의 침소로 향했다. 세조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많이 마신 것 같았다. 비틀거렸다. 전하, 오지마. 세조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전하, 할 말이 있어요. 듣기 싫어. 단종을 죽여야 해요. 세조는 술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안 돼. 소리쳤다. 처음이었다. 정의왕후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 정의왕후는 당황했지만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전하, 상황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그래도 안 돼. 조카야. 내 조카라고. 영모의 중심이었어요. 증거 있어. 세조가 정의왕후를 돌아봤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성산문이 복위시키려 한 거지 단종이 시킨 게 아니잖아. 하지만 상황이 있었기에 영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전하. 정의왕후가 다가왔다. 세조의 손을 잡으려 했다. 세조가 뿌리쳤다. 손대지 마. 정의왕후는 얼어붙었다. 27년 혼인생활. 처음 거부당했다. 전하, 당신 때문이야. 나? 세조가 소리쳤다. 김종서도 황보인도 왕위 찬탈도 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 전하도 원하셨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뭐예요? 사냥이나 하고 싶었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전하도 왕위를 원하셨어요. 세조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의왕후가 차갑게 말했다. 전하, 이제 와서 양심이라도 찾으시려고요? 늦었어요. 이미 역적이에요. 왕이 찬탈자예요. 그러니 끝까지 가야죠. 단종만은 안 돼. 그럼 전하가 죽어요. 언젠가는. 상관없어. 세조가 소리쳤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조카를 죽이는 것보다는. 정의왕후는 세조를 빤히 봤다. 이 남자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정말입니까? 그래. 단종은 건드리지 마. 영모의 중심인데요. 증거 없잖아.
성산문이 멋대로 한 거야. 세조가 정의왕 후에게서 돌아섰다. 내일 조정에서 어명을 내릴 거야. 무슨?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하고 영월로 유배 보낸다. 정의왕 후는 숨이 막혔다. 전하, 그건 내 뜻이야. 왕의 명령이고.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상황은 반드시 죽여야. 안 돼. 세조가 돌아서며 소리쳤다. 내가 왕이야. 내 명령이 법이야. 단종은 죽이지 않아. 유배만. 정의왕 후는 떨었다. 화가 치밀었다. 27년 동안 자기 말을 들었던 남자가 처음으로 거부했다. 전하, 후회하실 겁니다. 상관없어. 나가줘. 뭐라고요? 나가달라고. 오늘은 혼자 자고 싶어. 정의왕 후는 믿을 수 없었다. 처음이었다. 침소에서 쫓겨나는 것. 알겠습니다. 정의왕 후는 돌아섰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을 닫으며 뒤돌아봤다. 세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정의왕 후는 입술을 깨물었다. 복도를 걸어 자기 처소로 향했다. 침소에 도착해 문을 닫았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아! 물건을 집어던졌다. 거울이 깨졌다. 촛대가 넘어졌다. 27년을 내가 만들었는데. 소리쳤다. 왕도 내가 만들었어. 왕위도, 권력도, 다 내가. 숨을 헐떡였다. 주저앉았다. 그런데 감히 내 말을 거부해. 눈물이 흘렀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단종,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세조가 어명을 내렸다. 왕의 명령이었다. 정의왕 후는 주먹을 쥐었다. 좋아. 지금은 참아주지. 하지만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음 날 조정에서 세조가 어명을 내렸다.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한다. 그리고 영월로 유배 보낸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다. 정의왕 후는 뒤에 서서 세조를 노려봤다. 세조는 정의왕 후를 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렸다. 즉시 시행하라. 며칠 후 단종은 이제 노상군은 영월로 떠났다. 15살 소녀는 가마에 실려 궁궐을 나섰다.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 울었다. 세조는 궁궐 누각에서 지켜봤다. 조카가 멀어지는 모습을. 미안하다. 하지만 목숨만은. 눈물이 흘렀다. 옆에서 정의왕 후가 서 있었다. 표정 없는 얼굴로 노상군을 지켜봤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작게 속삭였다. 세조는 듣지 못했다. 그날 밤부터 정의왕 후는 세조의 침소에 가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세조가 사람을 보냈다. 왕후께서 오시라고. 오늘은 안 갑니다. 정의왕 후는 차갑게 대답했다. 전하께 전하세요. 왕후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세조는 괴로워했다. 아내 없이 자는 밤이 너무 길었다. 외로웠다. 두려웠다. 하지만 정의왕 후는 오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났다. 세조는 결국 직접 정의왕 후의 처소로 찾아갔다. 27년 만에 처음 문을 두드렸다. 나요. 안에서 대답이 없었다. 들어가도 되겠소? 침묵. 세조는 문을 열었다. 정의왕 후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세조를 보지도 않았다. 당신, 무슨 일이십니까, 전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미안하오. 정의왕 후는 책을 덮었다. 세조를 봤다. 표정이 없었다. 뭐가요? 단종. 1. 아, 노상군 말씀이시군요.
그래. 정의왕후는 일어났다. 세조에게 다가왔다. 전하, 저는 전하의 왕후입니다. 전하의 명령을 따라야죠. 고맙소. 하지만 정의왕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언젠가 후회하실 겁니다. 노상군을 살려둔 것을. 그래도 좋아요. 전하 뜻대로 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뭘? 노상군이 죽는 날을요. 세조는 얼어붙었다. 정의왕후가 세조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전하, 석 달 만이네요. 당신, 오늘은 제가 해드릴게요. 전하가 원하시는 대로 침대로 이끌었다. 눕혔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차갑고 기계적이고 사랑이 없었다. 끝나고 정의왕후는 옷을 입으며 말했다. 전하, 노상군은 반드시 죽습니다. 제 손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안 돼. 기다려보세요. 1년 안에. 정의왕후는 방을 나갔다. 세조는 혼자 침대에 남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챕터 6 영월의 죽음 1457년. 1457년 가을이었다. 노상군은 영월에서 1년을 보냈다. 16살이 된 소녀는 작은 처소에 갇혀 지냈다. 매일 책을 읽었고 시를 썼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한양이 그리웠다. 궁궐이 그리웠다. 아버지 문종이 그리웠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다. 숙부가 자신을 죽이지 않고 유배만 보낸 것은 아직 정이 남아있다는 뜻이라 믿었다. 하지만 한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1457년 6월 금성대군이 움직였다. 금성대군은 세조의 동생이었다. 셋째 아들. 하지만 형의 찬탈을 인정할 수 없었다. 조카 단종을 불쌍히 여겼고 몇몇 신하들과 함께 노상군 보기를 계획했다. 형님은 잘못하셨소. 조카를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것은. 밤늦게 신하들과 모여 속삭였다. 우리가 노상군을 복위시켜야 하오. 대군마마 위험합니다. 사육신도 실패했는데 그래도 해야 하오. 정의를 위해. 하지만 이번에도 정의왕후의 첩자가 있었다. 금성대군의 측근 중 한 명이 모든 계획을 정의왕후에게 보고했다. 마마 금성대군께서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정의왕후는 웃었다. 역시 노상군이 살아있으니 이런 일이 계속되는구나. 어찌 하시겠습니까? 전하께 아뢰어야지.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해. 그날 밤 정의왕후는 세조의 침소로 향했다. 석 달 냉전 이후 정의왕후는 다시 세조의 침소를 찾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정치 얘기가 있을 때만. 세조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요즘 더 늙어 보였다. 42이었지만 50처럼 보였다. 흰머리가 늘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으며 눈빛이 흐려졌다. 전하, 왔구려. 세조는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다. 정의왕후가 이 시간에 오는 건 나쁜 소식이 있다는 뜻이었다. 무슨 일이요? 금성대군이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세조는 술잔을 떨어뜨렸다. 뭐? 노상군 보기를 계획하고 있어요. 신하들과 함께. 동생이? 내 동생이? 세조는 주저앉았다. 형제까지 자신을 배신하는구나. 전하, 바로 체포해야 합니다. 동생을 잡으라고? 역적입니다. 정의왕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형제든 뭐든 상관없어요. 역모는 역모예요. 하지만 전하, 정의왕후가 세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처음이었다.
28년 혼인 생활에서 세조는 놀랐다. 당신이 왜? 전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정의왕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작년에 사육신이 영모를 꾸몄고 올해는 금성대군이 영모를 꾸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노상군이 살아있어서예요. 정의왕후가 세조의 손을 잡았다. 전하, 노상군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끝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아니 몇 달에 한 번씩 영모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죽을 거예요. 세조는 떨었다. 정의왕후가 세조의 뺨을 감싸 안았다. 전하, 저는 전하가 죽는 걸 볼 수 없어요. 당신, 노상군을 죽이세요. 제발, 전하를 지키기 위해서. 세조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조카를 죽이라고? 네. 이번에는 반드시. 작년에는 내가 막았잖소. 그래서 이 꼴이 됐잖아요. 정의왕후가 소리쳤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다시 조용히 말했다. 전하, 작년에 노상군을 죽였다면 금성대군 영모도 없었어요. 사육신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전하, 이번에 또 살려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또 누가 영모를 꾸밀까요? 모레는? 1년 후에는? 세조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의왕후가 세조를 침대에 눕혔다. 옷을 벗겼다. 전하, 오늘은 제가 제대로 설득해 드릴게요. 지금, 네, 지금. 정의왕후도 옷을 벗었다. 세조 위로 올라갔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조는 숨을 헐떡였다. 전하, 노상군을 죽이세요. 안 돼. 죽여야 해요. 정의왕후가 속도를 높였다. 전하가 살려면 노상군이 죽어야 해요. 아, 약속? 하세요. 나는 절정이 가까워졌다. 정의왕후가 세조의 귀에 속삭였다. 약속? 안 하시면 저 더 이상 안 와요. 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전하가 약속? 안 하시면 세조는 당황했다. 아내 없이는 살 수 없었다. 28년을 함께 산 여자. 유일하게 믿는 사람. 알았어. 알았으니까. 뭘 알았어요? 노상군을 죽일게. 확실히. 약속? 하세요. 약속? 한다. 절정이 왔다. 두 사람 모두 끝나고 정의왕후는 세조 옆에 누웠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전하. 세조는 천장을 바라봤다. 방금 뭘 약속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이미 약속했다. 다음 날 금성대군이 체포됐다. 형님, 형님, 금성대군이 소리쳤다. 의금부로 끌려가며 저는 형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노상군을 복위시켜 형님의 죄를 덜려고. 하지만 세조는 얼굴도 보지 않았다. 며칠 후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았다. 세조의 동생이 죽었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다. 형제까지 죽이는 왕이라니. 하지만 정의왕후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기뻤다. 이제 노상군 차례야. 1457년 10월이었다. 세조는 떨리는 손으로 정교를 썼다. 노상군에게 사약을 내린다. 붓이 떨렸다. 종이에 먹물이 번졌다. 옆에서 정의왕후가 서 있었다. 전하, 잘하고 계세요. 나는 괴물이야. 아니에요. 왕이세요. 정교가 완성됐다.
내관이 받아들었다. 즉시 영월로 예, 전하. 내관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세조는 주저앉았다. 울었다. 조카를 내 손으로 죽였어. 정의왕후는 세조를 안았다. 쓰다듬었다. 전하, 잘하셨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나요. 끝? 네. 더 이상 영모도 없고 반란도 없어요. 전하의 왕위가 확고해져요. 세조는 계속 울었다. 정의왕후의 품에서 정의왕후는 미소 지었다. 세조는 보지 못했다. 드디어 끝났어. 1457년 10월 21일 밤 영월의 사약이 도착했다. 노상군은 알았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숙부께서 결국 17살 소녀는 떨지 않았다. 의연했다. 왕의 후손답게 좋다. 받겠다. 사약을 받았다. 마셨다. 아버지, 저갑니다. 쓰러졌다.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이 죽었다. 영월의 차가운 밤이었다. 한양 궁궐에서 세조는 그 시각을 알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조카가 죽었구나.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정의왕후는 옆에서 지켜봤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전하, 일어나세요. 어떻게 일어나세요. 왕이시잖아요. 세조는 정의왕후를 올려다봤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당신은 안 슬퍼? 슬퍼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당신은 괴물이야. 정의왕후는 웃었다. 네, 괴물이죠. 하지만 전하를 지킨 괴물이에요. 정의왕후가 세조를 일으켰다. 침대로 이끌었다. 전하, 오늘은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지금 그럴 기분이? 전하, 인생은 계속돼요. 노상군은 죽었지만 우리는 살아야 해요. 옷을 벗겼다. 세조를 눕혔다. 위로 올라갔다. 전하, 이제 안전해요.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조는 울면서도 반응했다. 몸이 반응했다. 전하, 사랑해요. 나도. 절정이 왔다. 세조는 신음했다.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였다. 끝나고 정의왕후는 세조 옆에 누웠다. 전하, 잘 주무세요. 세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잠들었다. 아니, 기절한 것 같았다. 정의왕후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내 세상이야. 작게 속삭였다. 단종은 죽었다. 반대 세력은 모두 제거됐다. 세조는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있었다. 조선은 정의왕후의 것이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다음 날 아침 조정이 열렸다. 세조는 옥좌에 앉았지만 넋이 나간 것 같았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풀려 있었다. 신하들이 아뢰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다. 전하, 이 안건은 응, 알아서. 전하? 뒤에서 정의왕후가 조용히 말했다. 전하께서는 피곤하시다. 내가 대신 듣겠다. 신하들은 놀랐다. 왕후가 정사를 돌본다고?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다. 정의왕후의 눈빛이 너무 차갑고 강했다. 좌의정, 보고하시오. 예, 마마. 그날부터 조정은 정의왕후가 이끌었다. 세조는 그저 옥좌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인형처럼. 정의왕후는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인사, 재정, 군사, 외교. 전부. 신하들은 속으로 말했다. 왕은 세조가 아니라 정의왕후다. 하지만 아무도 겉으로 말하지 못했다. 정의왕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다.
챕터 7 권력의 정점 1460년대. 단종이 죽은 후 세조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조카의 얼굴이 나타나 울부짖었다. 숙부, 왜 저를? 김종서의 목소리도 들렸다. 역저가. 성산문이 피를 토하며 웃었다. 역사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손이 떨렸다. 술을 마셨다. 하지만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다. 낮에는 조정에 나갔지만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신하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알아서 하라고 말할 뿐이었다. 정의왕후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왕이 껍데기만 남는 모습을. 완벽해. 속으로 미소 지었다. 이제 조선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세조는 이름뿐인 왕이었고 실제 권력은 모두 자신이 쥐었다. 신하들도 알았다. 진짜 왕은 정의왕후라는 것을. 하지만 정의왕후는 만족하지 않았다. 아직 거슬리는 것들이 있었다. 선비들이었다. 1460년 봄 조정회의에서 일이 터졌다. 집현전 학사들이 상소를 올렸다. 전하, 노상군을 복권시켜야 합니다. 세조는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다. 뭐라고? 노상군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증거가 없습니다. 복권시켜 명예를 되찾아드려야 합니다. 세조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뒤에서 정의왕후가 차갑게 말했다. 안 됩니다. 학사들이 돌아봤다. 정의왕후가 발 뒤에서 앞으로 나왔다. 옥좌 옆에 섰다. 마마, 그러나 노상군은 역적입니다. 복권할 수 없어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이 증거입니다. 정의왕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학사들은 당황했다. 왕후가 직접 정사에 개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마마, 그러나 예법상. 예법? 정의왕후가 웃었다. 예법은 왕이 만드는 겁니다. 제가 바꾸면 그게 새로운 예법이에요. 학사들은 할 말을 잃었다. 정의왕후는 세조를 봤다. 전하, 어명을 내리세요. 세조는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노상군, 복권은 불허한다. 학사들은 무릎을 꿇었다. 전하, 제고하시옵소서. 물러가라. 정의왕후가 소리쳤다. 감히 왕의 명령에 불복하느냐? 학사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하지만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정의왕후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저 선비들, 거슬리네. 그날 밤 정의왕후는 세조의 침소로 향했다. 세조는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많이 마신 것 같았다. 비틀거렸다. 전하, 왁구려. 세조는 술잔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정의왕후도 옆에 앉았다. 전하, 집현전을 폐지해야겠어요. 뭐? 저 선비들이 너무 건방져요.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지만 집현전은 아버님께서, 세종대왕은 세종대왕이고 전하는 전하예요. 정의왕후가 세조의 손을 잡았다. 전하, 집현전은 필요 없어요. 선비들이 책만 읽으며 왕을 가르치려 들어요. 왕보다 똑똑한 척하고. 그래도 폐지하세요. 정의왕후가 세조를 침대에 눕혔다.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전하,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정치는 타협이 아니에요. 찍어 누르는 거예요. 정의왕후도 옷을 벗었다. 세조 위로 올라갔다. 전하, 집현전 폐지하세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신, 왕은
절대자예요. 신하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속도를 높였다. 약속? 하세요. 알았어. 폐지할게. 절정이 왔다. 세조가 신음했다. 끝나고 정의왕후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전하. 1460년 여름 집현전이 폐지됐다. 세종대왕이 만든 학문의 전당. 한글을 창제한 곳. 조선 지성의 중심. 그곳이 사라졌다. 학사들은 통곡했다. 전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선왕의 유지를 저버리시는 겁니까? 하지만 세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정의왕후가 대신 말했다. 왕의 명령입니다. 따르십시오. 학사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일자리를 잃었다. 평생 학문에 매진했던 선비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났다. 정의왕후는 개의치 않았다. 선비들이 뭘 안다고 책만 읽으면서. 하지만 정의왕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461년 경연도 폐지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였다. 세종대왕은 매일 경연에 참석했고 신하들과 토론하며 정치를 논했다. 하지만 정의왕후는 그게 싫었다. 신하들이 왕을 가르친다고? 말이 되나? 어느 날 저녁 세조에게 말했다. 전하는 왕이세요. 배울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경연은 필요 없어요. 폐지하세요.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세조가 처음으로 반발했다. 집현전 폐지도 받아들였지만 경연까지는. 정의왕후는 세조를 빤히 봤다. 전하, 경연에서 신하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경전을 공부하고 전하를 가르치려 들어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을 학생 취급해요. 그래도 전하는 이미 왕이세요. 배울 건 다 배웠어요. 이제는 명령만 하시면 돼요. 정의왕후가 다가와 세조를 안았다. 전하, 신하들이 전하를 무시해요. 경연을 핑계로 폐지하세요. 하지만 선왕들도 선왕은 선왕이고 전하는 전하예요. 정의왕후가 세조에게 키스했다. 전하, 제 말 들으세요. 경연 폐지하시고 오늘 밤 제가 특별히 해드릴게요. 세조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정의왕후는 미소 지었다. 1461년 가을 경연이 폐지됐다. 신하들은 충격에 빠졌다. 집현전에 이어 경연까지. 왕께서 학문을 포기하시는 건가?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정의왕후가 세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조정은 바뀌었다. 토론과 논의가 사라졌다. 정의왕후가 명령을 내렸고 신하들은 따를 뿐이었다. 정치는 타협이 아니다. 명령이다. 정의왕후의 말이었다. 신하들은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정의왕후를 거스르는 자는 모두 제거됐으니까. 1460년대 중반 정의왕후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다. 모든 인사를 정의왕후가 결정했다. 누가 승진하고 누가 좌천되는지. 세조는 도장만 찍었다. 모든 재정도 정의왕후가 관리했다. 세금을 어디에 쓸지, 얼마나 거둘지. 세조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군사권도 정의왕후 손에 있었다. 병조판서는 정의왕후의 사람이었고 장군들도 정의왕후에게 보고했다. 신하들은 세조를 왕이라 불렀지만 정의왕후를 두려워했다. 진짜 왕은 정의왕후다. 모두가 속으로 말했다. 그 시절 밤마다 정의왕후는 세조의 침소로 향했다. 예전처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권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전하, 침대에 눕힌 세조 위로 올라가며 속삭였다.
누가 왕인지 아시죠? 당신이. 아니에요. 전하세요. 움직이며 웃었다. 하지만 전하는 제 말을 들으시죠? 응. 그럼 제가 왕이나 마찬가지네요. 절정을 향해 속도를 높였다. 전하, 사랑해요. 평생 제 말만 들으세요. 알았어. 세조는 이미 저항할 힘이 없었다. 40대 후반이 된 남자는 지쳐 있었다. 죄책감에, 악몽에, 아내의 지배에. 정의왕후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만족했다. 완벽해. 챕터 8 여제의 시대 1468년 마이너스 1483년 1468년 9월 세조가 병상에 누웠다. 52살이었지만 60처럼 늙어 보였다. 피부병을 앓았고 종기가 온몸에 났으며 기침을 멈추지 못했다. 정의왕후는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전하, 괜찮으세요? 아니, 이제 곧. 세조는 숨을 헐떡였다. 죽을 것 같소? 전하, 정의왕후가 세조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났다. 전하, 아직 가시면 안 돼요. 당신. 세조가 정의왕후를 봤다. 흐릿한 눈으로. 당신은 날 사랑했소? 아니면 왕위를? 정의왕후는 대답하지 못했다. 세조는 웃었다. 피가 섞인 웃음이었다. 대답이 없다는 게 대답이구려. 전하, 저는 괜찮소. 나도 알고 있었소. 처음부터. 세조가 손을 들어 정의왕후의 뺨을 만졌다. 하지만 행복했소. 당신과 함께여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오. 당신 원하는 대로 못해줘서. 단종 살려두려 했던 거. 전하, 하지만 결국 당신 말대로 됐구려. 다 당신 계획대로. 세조는 눈을 감았다. 예종을 잘 보필해 주시오. 아직 어리니. 예, 전하. 그리고 당신 이제 진짜 왕이 되는구려. 마지막 말이었다. 1468년 9월 8일 세조가 승하했다. 제위 13년 왕위를 찬탈한 왕. 그리고 정의왕후에게 완전히 지배당한 왕. 정의왕후는 세조의 손을 잡고 울었다. 진짜로 울었다. 전하, 가지 마세요. 제가 혼자 어떻게. 하지만 세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정의왕후는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1468년 예종이 즉위했다. 세조의 둘째 아들이었다. 19살. 어렸고 경험이 없었으며 정치를 몰랐다. 정의왕후는 즉시 수렴청정을 선언했다. 전하께서 아직 어리시니 대비가 발 뒤에서 정사를 돕겠다. 예종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어머니였고 거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은 달랐다. 발 뒤가 아니라 앞에서 했다. 조정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옥좌 옆에 자리를 만들고 앉았다. 신하들의 보고를 직접 들었고 명령을 직접 내렸다. 예종은 그저 옥좌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모든 걸 결정했다. 좌의정, 보고하시오. 정의왕후가 말했다. 왕이 아니라. 신하들은 예종이 아니라 정의왕후를 봤다. 예, 대비마마. 조선은 사실상 정의왕후가 통치했다. 1469년 예종이 급서했다. 제위 1년 만이었다. 20살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 정의왕후는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회였다. 예종의 아들은 너무 어렸다. 2살. 왕이 될 수 없었다. 정의왕후는 예종의 조카를 택했다. 성종이었다. 13살. 성종을 왕으로 세운다. 정의왕후가 선언했다. 신하들은 항의했다. 대비마마, 그러나 예종 대왕의 아들이 너무 어립니다. 성종이 적합해요. 하지만 내 뜻입니다. 정의왕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다. 1469년 성종이 즉위했다. 13살 소년왕. 정의왕후는 다시 수렴청정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다. 아예 옥좌 바로 옆에 똑같은 의자를 놓고 앉았다. 대비와 왕이 함께 정사를 본다. 선포했다. 성종은 어쩔 수 없이 따랐다. 할머니였고 무서웠으며 권력이 있었다. 조선은 완전히 정의왕후의 나라가 됐다. 1470년대 내내 정의왕후는 조선을 지배했다. 모든 법을 만들었다. 신하들을 임명했다. 전쟁을 결정했다. 외교를 이끌었다. 성종은 이름뿐인 왕이었다. 할머니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신하들은 정의왕후를 여왕이라 불렀다. 물론 뒤에서만. 정의왕후는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기뻤다. 맞아. 나는 여왕이야. 1476년 정의왕후는 수렴청정을 끝냈다. 성종이 20살이 됐다. 이제 혼자 정사를 볼 나이였다. 오늘부로 수렴청정을 거둔다. 선포했다. 신하들은 안도했다. 드디어 왕께서 직접. 하지만 착각이었다. 정의왕후는 수렴청정은 끝냈지만 권력은 놓지 않았다. 여전히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대왕 대비 자격으로 여전히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여전히 성종의 결정을 뒤집었다. 전하, 이 안건은 제가 보기엔. 성종은 어쩔 수 없이 할머니 말을 들었다.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정의왕후는 1483년까지 권력을 쥐었다. 세조시대부터 예종, 성종까지 30년 가까이 조선 최장수 실권자였다. 1483년 정의왕후는 68살이었다. 늙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다. 눈빛은 예리했고 목소리는 강했으며 권력은 확고했다. 어느 날 밤 정의왕후는 혼자 처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밝았다. 여기까지 왔구나. 혼잣말을 했다. 13살 때 수양대군과 혼인했다. 그때부터 꿈꿨다. 왕후가 되는 것을, 권력을 쥐는 것을, 그리고 잃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다. 자신은 왕후가 됐다.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아들도 손자도 모두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이 됐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외롭네. 세조는 죽었다. 예종도 죽었다. 함께 권력을 나눴던 한명회도 늙어 죽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려워하는 신하들뿐.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후회 안 해. 눈물을 닦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어. 권력, 왕자, 조선. 일어섰다. 창밖을 바라봤다. 궁궐이 보였다. 달빛 아래 빛나는 기와지붕들. 이 모든 게 내 거야. 미소 지었다. 세종이 만들었지. 하지만 내가 지배했어. 신하들이 뭐라 하든, 역사가 뭐라 기록하든, 나는 왕이었어. 진짜 왕. 정의왕후는 침대에 누웠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권력이 함께 있었으니까.
눈을 감았다. 내일도 조선을 지배하겠지. 잠들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왕자 뒤의 여제, 정의왕후. 그녀는 1483년까지 살았고 그때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다. 죽는 순간까지 조선의 진짜 지배자였다. 에필로그. 역사는 세조를 왕위 찬탈자로 기록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이들은 속삭였다. 왕은 세조가 아니었다. 정의왕후였다. 계유정난도, 왕위 찬탈도, 단종의 죽음도, 사육신의 피도 모두 정의왕후가 만든 것이었다. 세조는 그저 앞에 세워진 얼굴이었을 뿐, 진짜 권력자는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한 여자였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왕자 뒤의 여제, 정의왕후 윤씨.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조용히 기록됐지만 그녀의 권력은 30년 동안 조선을 지배했다. 침실에서도 조정에서도 모든 곳에서 그녀는 왕이었다.